안녕하세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바로 앞에 있는 보금자리 황금나라 황금부동산입니다.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소탐 대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한동안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애매하지만 그동안에 뭐 비공개도 나섰고 다시 공개로 돌려놓고 뭐 감시자가 있어서 좀 죄송했을 따름입니다. 이번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세 번째 시간에 소탐 대실, 어느 부분이 소탐이 대실이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소탐 대실이라는 얘기보다는 이 제목을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둔촌 주공은 소탐 폭망으로 제가 좀 용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사자성어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폭망이 될지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요. 지금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에 대해서 공사 재개를 위해서 지난 4월 15일 날 공사 중단 이후에 시공사와 조합이 협의해가지고 합의서를 지난 8월 11일 날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강동구청이 입회하여가지고 각자 날인해가지고 이제 공사 재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재개 준비하는 합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공사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하여 그 검증한 결과를 시공사, 조합이 이의 없이 공사비를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시공사 측에서 작성을 하였는데 시공사가 공사 손실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한 금액을 집계를 해보아니 총액으로 1조 1385억이라는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건 시공사가 제출한 검증 자료지만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여야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아직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지만은 1조 1385억 원이라는 규모는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조합원이 5,930명입니다. 상가조합원 309명, 토탈 6,239명입니다. 조합원 1인당 약 1억 8천만 원 정도 기존 부담금에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가가 당초 3,5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 분담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평당 4,000에서 4,200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000 정도로 일반 분양가가 진행이 된다면은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분담금 플러스 한 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공사비 청구 금액만 나와 있는 거고 일반 분양에 대한 세이브 된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한간에 저한테 뭐 조합원이냐 뭐 조합원표만 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전 조합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되면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가고 조합에다가 조합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사비 검증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일반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 비용 손실 금액 수금 지연에서 3,644억 원 정도 시공사가 산출해서 검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자, 이 일반 분양이 지연돼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당초에 2020년도 4월 달에 일반 분양을 이제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허그에서 분양가를 상당히 낮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분양을 7월 달에 연기를 했는데 7월 달에도 역시 뭐 안 된다 그 금액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조합에서 뭐 조합 집행부 해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년 요 오타 있습니다. 23년 1월로 지금 자기 일반 분양을 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는 일반 분양 수입을 가지고서 공사비를 충당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출할 예정이 됐는데 조합이 분양을 연기를 하니까 일반 분양 수입이 없어서 공사비 통째로 지금 지출을 했다. 이러분이 인해 가지고 금융 비용을 청구를 하였는데 3,644억 원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거 시공사가 제출한 것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반대로 둔촌주공조합에서 시공사가 금융비용을 청구가 가능할지 그게 이제 또 답변을 하겠죠. 자, 공사계약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현대사업단인 시공사 공사계약서 제20조 안에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업단이 2010년 그 둔촌주공에 대한 공사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입주할 때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입주할 때 100%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공권을 확보할 때 던진 카드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원들한테 외상으로 공사해 줘야 될 그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공사가 외상으로 해야 될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가 외상으로 공사를 해야 될 한도, 그죠? 조합원 추가 분담금 총액이 약 1조 6,754억 원입니다. 자, 그럼 시공사는 이 1조 6,754억 원 이상 공사를 해야지만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자, 그러면 현재 2022년 6월 말 시공사가 외상으로 공사한 금액이 어디 있냐 확인된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매 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회계 감사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로 인해서 반기 보고서라는 게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4개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미청구 공사 금액을 합계를 해보니 약 1조 1655억 원입니다. 시중에 떠드는 1조 6천억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뻥칠 수는 없죠. 공신력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증권회사 투자자들한테 공신력 있는 사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철퇴를 맞죠. 함부로 뻥튀기 못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조 1655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시공사가 약속했던 조합원 추가 분담금 입주 때 100% 받겠다 하는 금액이 1조 6754억, 공사비 1조 1655억입니다. 아직도 5100억만큼 외상 공사비를 덜 했어요. 그러면은 부양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왜? 외상 공사를 아직까지도 다 못했으니 어떻게 이자를 달라고 할까요? 예, 요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검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항으로 시공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 늪에 빠진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착공 후에 물가 인상률로 공사비 증가가 6천억 원 이상, 입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분담금 100% 입금, 그게 아직까지도 5,100억 정도 더 해야지만이 금융비용이라든지 손실부분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2가지 문제가 그래서 있어가지고 딜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시공사의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뱉잖아, 공사 중단하겠다, 돈 안 주면.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는 중에 조합에서 먼저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공사비 못 믿겠으니 너희들 5,600억 올린 거 인정을 한다, 소송 걸죠. 이거 설계가 개판이다 하면서 이게 LH급이라는 둥 하면서 설계 변경해서 단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설계 변경하자고 하지요. 이러는 와중에 시공사는 잘 됐다, 공사 중단하는 카드를 던지게 됐습니다. 시공사가 자가당착에 빠졌는데 조합이 다시 구제를 해줬어요. 스스로. 가만히 냅두면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해야 될 일을 조합이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둔촌주공 공사비 검증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2019년도 10월에 도정법에 이제 공사비 증액시, 당초 계약서가 아닙니다. 증액시 한국부동산에서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개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그 부동산원에서는 이제 한 4년 동안 올해 7월까지 해가지고 공사비 증액으로 해가지고 시공사가 검증 대상으로 산출한 금액이 총 4조 6,81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결과 3조 4,887억,
1조 1927억만큼 금액이 뻥튀기졌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사가 이 정도입니다. 왜? 조합 관계자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뭘 알겠어? 마음대로 뻥튀기 합니다. 해놓고 뭐 지나가면 내꺼, 걸리면 장난, 이 정도입니다. 시공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행위가. 자, 이번 한국 부동산에서 재건축 비용에 대해서 감정 결과한 자료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둔촌주공 갈등에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공사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 요구를 한 게 이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4조 7천억이었는데 적정성 검토를 해보니까 판정된 금액은 3조 5천억, 1조 2천억만큼 공사비를 뻥튀기 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0월에 이제 그 도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한국 부동산에서 증액되는 공사비를 검증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의 75%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게 검증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 뻥튀기 증액이 정비사업의 시공사 조합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이런 시공사의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둔촌주공의 6천억 증액 문제로 이제 시공사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중단 사태가 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죠.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자가 버티면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구조라는니다. 왜냐하면은 사인 간의 거래,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뭐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 갈등 중재권을 부여를 하면은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을 발의해서 할 방침이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07년도에 일반 분양을 하기로 했을 때 시공사가 이제 막 조합에 압박을 했어요. 7월달에 분양하라. 왜? 그때 허그에서 제시한 평당 분양가가 2,792만 원입니다. 2,792만 원 기준으로 분양했을 경우에 전체 분양 수익금이 65%만 시공사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나머지 35%는 조합 사업비에 쓰게 되어 있어요. 조합 사업비 뭐 상환이라든지 뭐 자체적으로 뭐 기반시설 공사라든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다 시공사 공사비에 충당하는 게 아니라 분양 수익 금액의 65%. 자, 그리고 실착공 20년 2월부터 공사 중단 2022년 4월까지 또 아직까지 일반 분양이 2003년도 1월 또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공사비가 투입이 되겠지요. 일반 분양 수입 없이.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 마이너스 공사비를 공제한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것을 캐시플로우 차트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자가 얼마가 나올런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공사가 뽑은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검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둔촌주공 사태가 세 번째 시간으로 소탐 폭망, 시공사가 폭망을 할지 조합이 폭망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오겠죠. 일단은 뭐 조합 측이 불리하겠죠. 예. 자, 지금까지 보금자리 황금나라에서 둔촌주공 사태 세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비용에 대한 산출 검증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보금자리 황금나라 하면 제 블로그가 딱 뜰 겁니다. 그걸 확인하면은 잘 해석된 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밀 분석했던 보금자리 황금나라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클릭해 주시고 뭐 좋아요도 하고 또 뭐 나중에 또 새로 올린 걸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림 설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